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여러분들 대마 아시죠? 이 대마로 마스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마스크가 필수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환경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마스크가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마스크는 분해되는데 최대 4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대마 줄기로 만드는 마스크는 썩는데 3개월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가격도 괜찮은데요. 장당 1,400원이라고 하네요. 유럽에서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자연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새로운 확진자가 100명대인 실정인데 오늘도 코로나 관련 반사이 받는 종목들 참 많았죠. 이럴 때 급등이 나올 때 좀 따라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참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조절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입니다. 모도투자그룹의 오창록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0분 전에 이번 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HTS를 통해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금요일이라 그럴까요? 오늘 방향성 뚜렷하지 않았지만 또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어 1위인 LG화학 보도록 먼저 할게요. 관심이 집중됐다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나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한다는 소식에 노른자를 뺐다는 시장의 평가 아래 그저께까지 어제 오늘 그리고 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올랐죠. 오늘은 외국인이 유입이 되면서 3% 넘게 반등이 나왔는데 기술적 반등이라는 말이 있고요. 반등하니까 또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방향성이 참 궁금한데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LG화학 주주들은 조마조마할 텐데요. 신성 델타테크 주주들은 참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오히려 LG화학 분사 기대감에 어제 오늘 급등을 시현했는데요. 신성 델타테크는 LG화학 협력사인데 왜 수혜를 입었냐면요. LG화학이 분사한다는 자체가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단행한다는 거라서 협력사 쪽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시장 좋았던 2차 전지 섹터 안에 아바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은 LCD 디스플레이 사업인데요.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장 후반에 대규모 매물 출회가 나왔습니다. 상한가였다가 종가는 14%로 마감이 됐는데 왜 그랬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오늘 정말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신풍제약인데요. 오늘 코로나 관련주 다시금 크게 올라왔죠. 시가총액을 신풍제약이 10조를 넘었습니다. 그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때문일까요? 주주들 정말 부럽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필옵틱스인데요. 이 종목도 2차 전지주로 알려져 있죠. 2차 전지 업황도 좋았고 개별 호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재료 부족인지 오늘 마이너스 4%로 하락 반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차라리 눌린 관점으로 봐도 될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두 종목 골라봤고요.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바코입니다. 오창호 전문가, 아바코가 2차 전지 사업 확장을 했는데 잘 가다가 왜 갑자기 무너졌을까요? 네, 일단은 201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9,000원을 넘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3년 동안 물려 있었던 투자자들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아바코가 오늘 상승한 이유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해주신 대로 이제 기존 주력 사업이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였는데 이제 핫한 섹터죠. 2차 전지 섹터로 이제 신규로 진출하겠다는 소식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판에 좀 밀렸는데요. 일단 회사가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회사에서 이제 롤투롤 공정장비 사업부를 신설을 하고 이제 다음 분기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납품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4분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고 이제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롤투롤 공정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필름이나 종이 같은 매우 얇고 좀 긴 이제 유연성을 가진 기판을 이제 생산하는 공정이 바로 이제 이 롤투롤 공정 장비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정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찍어 눌러서 이제 길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연속으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매우 공정이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PCB나 RFID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여러 사업에 쓰이는 이제 공정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요것에 대해서 이제 4분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납품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생산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움직일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대감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밑거리를 좀 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봉상으로 거의 한 3년을 봐도 딱 요때죠. 2018년도 2월 달에 고점을 이제 거의 3년 만에 이제 도달을 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고점이 이제 9,000원을 계속 못 뚫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수급상으로는 1차적으로 이제 외인 기관이 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 내용 같은 경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이 7월, 8월, 뭐 6월 달까지 해서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투자자분들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아바코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오늘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물량 소화의 과정 그리고 횡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들어가시지는 말고 현재 가격대부터는 조금씩 분할로 약 8,000원까지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52주 신고가뿐만 아니라 약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이 종목 좀 길게 보신다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바코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설명 도와주셨는데요.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옵틱스 볼게요. 김민재 전문가 필옵틱스를 차라리 오늘 하락 반전했는데 눌림 관점으로 보고 그냥 신규 진입 괜찮을까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필옵틱스 종목 추천드렸을 때 과거 영상을 보시면 한 15,300원 지금 현재 가격대가 딱 메인 저항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을 때 제가 이 종목 아직까지 상승폭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5,300원대까지 최근에도 보시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급등이 나왔지만 결국 일단 위에 매물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15,300원대를 간신히 좀 소폭 이탈하겠지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회사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회사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고객사 삼성 SDI 쪽으로 2차 전지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쪽에서 오늘 좀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주 메인 저항권을 어떻게든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2020년부터 이제 꾸준히 2차 전지 쪽으로 실적이 잡히고 있는 만큼 향후 모멘텀은 확실한 종목이라서 이제 현재 이 가격 즉 15,250원, 15,300원 이 가격대에서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진입하면 좋다. 즉 딱 이 구간이 지지를 받고 상승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상승하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면 일단 메인 저항권 바로 미치기 때문에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일단 흐름을 지켜보시고 강하게 뚫어주면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필옵틱스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요. 정말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이럴 때 저희가 멘탈 관리 도와드릴게요.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상담,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매매 어떠셨어요? 이번 주 매매 좀 어려웠어요. 네, 이번 주 좀 변동성이 컸죠? 네네. 혹시 그러면 어떤 종목 때문에 또 고민이 되셨어요? 저는 CJ 대한통운 15만 4,500원에 10%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 CJ 대한통운인데 15만 4천 원에 10%요? 네. 오, 15만 4,500원이요. 시청자님. 네. 그럼 혹시 행복한 고민 중이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급등이 쫙 나왔는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정도 수익률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관점으로 매수하셨어요? 저는 이제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요. 제가 주위에서 이제 네. 이용하는 회사 중에 네. 이걸 찾다 보니까 아, 네, 코로나라도 택배가 오. 호황이고 그래서 네.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그 주식 대가들이 막 근처에 있는 뭐 회사를 사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걸 또 참고하셔서 또 택배 회사를 했는데 정말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려요. 그럼 저희 고맙습니다. 전문가는 어디까지 목표가를 볼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오창호 전문가 지금 주변에서 택배를 딱 찾아가지고 지금 매수하셨는데 수익 잘 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목표가 얼마 볼까요? 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되게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리포트 보고 뉴스 보고 하겠지만 결국 그것들이 다 실생활에서부터 다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되게 신기했어요. 분명히 물류 관련주들 있잖아요. 뭐 동방, 한솔 로지스틱스 뭐 이런 종목들. 이제 네. 그런 종목들은 잘 갔는데 대형주인 CJ 대한통운은 그 전에 상승이 안 일어났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왜냐면 주식시장은 제 생각으로는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만큼 늦게 반응한 이유가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CJ 대한통운이 이제 택배 쪽이기 때문에 이 택배 일이 많아진 거는 누구든 다 알아요, 이제. 그쵸? 네. 예, 저만 해도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집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가 이제 물품이 이제 배달이 되는데 네. 일단은 실적을 봐야 됐었어요, 일단은. 네.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이제 벤치마크로 볼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저기 바다 건너 미국의 이제 페덱스 회사인데요. 네. 그 페덱스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 물류업체들이 전부 다 실적이 좋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나왔고 택배 처리 물량 또한 더 증가를 하면서 이제 요 CJ 대한통운이 예전에는 이제 단순한 이제 택배만 이제 담당을 했던 회사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모든 물류를 파트너로서 이제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지위가 좀 저는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시세가 많이 나온 거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네. 일단 여기 보시면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4월, 5월, 6월 이제 반등하고 그 후에도 어떻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조금씩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CJ 제한통운은 계속해서 그냥 박스권이었어요. 보면은 딱 네. 지난주까지만 봐볼게요. 지난주까지만 딱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딱 보더라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제 위아래에서 계속해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시청자분이 생각하셨던 부분이 드디어 이번 주에 이제 시장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되더라도 사람들의 이제 그 불안 심리 있잖아요. 네.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감소했다가 이제 광복절 때 이제 집회 이후로 사람들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오히려 더 불안해졌을 거예요. 양치기 소년 같이. 그렇다 네네. 보니까 지금 제 생각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한다면은 제 관점에서는 일단 개천절하고 우리 추석이라는 큰 또 위험이 하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추석 때는 물류 이동량도 엄청난데 코로나19가 지금 확진자도 지금 또 두 자릿수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세 자릿수예요. 뭐 확인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다고 봐요.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실 것은 아마 이제 목표 가격이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매를 하실 때 주식 투자를 그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신 건데 네. 만약에 이제 나는 올라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겠다라는 관점이신지 아니면 난 이 종목이 조금 흔들더라도 뭐 1년, 2년 장기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어느 쪽이신 거예요? 저는 일단 그것까지도 생각을 못했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매도를 하고 나면 네. 또 다른 종목을 어떤 걸 해야 될지도 감도 잡히지도 않고 지금 그런 음. 상황이어서 솔직히 매도하는 것도 걱정이에요. 아, 일단은 뭐 매도 같은 경우가 좀 걱정이 당연히 되실 거예요. 보통 이제 네네. 매수가 레벨이 1이라 그러면 매도가 레벨이 맥스라고 해서 그러네요. 네. 전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 뭐 비중 처음에 이제 10%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뭐 이거를 추가 매수하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추가 매수가 아니라 제가 원래 20%였었는데 10%는 네. 184,500원일 때 매도를 했어요. 딱 곧 그리고 신고가에서 매도를 네네네. 하셨네요. 네. 아, 그러면요. 그러면 조금 더 제가 바꿀게요, 일단은.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여기 버틸깍 팔깍 할 때도 이제 말씀드리는 네네. 건데 일단 반 챙겨 놓으니까 편해요. 이게 내려오더라도. 네. 왜냐하면 물론은 더 올라가면은 배 아플 수도 있지만 항상 이제 반대의 경우를 좀 해보면 아, 저 위에서 조금이라도 팔 걸. 아마 이런 경우가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좀 생기실 거예요. 욕심이 뭐- 끝이 없네요. 네, 원래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 종목을 보면은 네. 막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가 보이는데 그쪽이 고점이고 네. 막 내려가고 있는 종목은 하한가 갈 것 같은데 매도하고 나면은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또 생길 때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가에서 184,500원에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10% 같은 경우는 1차로는 일단 20만 원 정도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뭐 우리 사람들도 시청자분도 그러시겠지만 일단은 공이 하나 앞자리가 달라지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제가 매매를 한다면 일단 네. 뭐 199,500원에 일단 반에 다시 한번 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네. 거기서 한 3, 4% 빠지면 다시 담고 이런 식으로 아마 롤링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언젠가는 분명히 20만 원을 뚫을 때는 이제 이번 주 이제 신고가 기록한 날, 요 9월 16일 날처럼 장대 양봉으로 뚫는다 그러면 더 들고 가시면 돼요. 그때는 아, 예. 그냥 예.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일단 지금 빠지면 더 담으셔도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끝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식 고수 네. 같아요. 또 절반도 미리 챙기시고. 운이 좋았나 봐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나중에는 고맙습니다. 정말 또 다음 고가에 파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기분 좋게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가 볼게요. 문자 하면은 이번에는 문자가 많이 왔는데 이 중에서는 드림 시큐리티 풀어보겠습니다. 4,570원, 비중 15%. 근데 어제 매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려서 속상하다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손실권이신가 봐요. 1112님 연락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요. 어제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음봉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지금 4,570원이면 지금 최고가 기준 4,900원인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드림 시큐리티 지금 4,000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네, 추가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사실 뭐 제가 단타 종목을 안 드려서 그렇지 뭐 지금 단타치라고 하면 전 이 종목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자리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3,74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매수가 4,570원 이 근처이신 것 같은데
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뭐 방송 보고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저는 이 종목 제대로 가면 6,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 매수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굳이 안 하셔도 알아서 올라올 거라서 그냥 걱정하지 말고 계좌 잠깐만 덮어놓고 있다가 계좌 열어보면 수익으로 전환돼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상승 가능할 거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이 시장이 변동성이 많을 때 이렇게 재료에 딱 집중할 종목 어디 없을까요? 전문가들의 선택 힌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 종목. 저도 시장에서 큰 덕을 좀 보고 싶습니다. 투자자는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복을 내려줄 종목 잠시 뒤에 알아볼게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6글자 종목입니다. 삼성 SDI와 무슨 사이? 한데 협력 관계일까요? 아니면 가족 회사일까요? 맞춰보시죠.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4글자 종목입니다. 이곳 계열사도 다 좋아요라고 하는데 저번에는 원익이었는데 이번엔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네, 힌트를 보니까 좀 감이 올락말락 하는데 조금 더 제가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장 공략주의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4글자 종목입니다. 저도 시장에서 큰 덕을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오창록 전문가, 혹시 저를 위한 힌트인가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한 힌트죠. 아니, 이게. 왠지 중국어를 하고 싶은 딱 느낌이 들어서요. 아, 그런가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큰 덕 하니까 왠지 막 한자 왠지 그럴 것 같고 아, 느낌이. 네. 또 그게 또 힌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네. 그래요? 좀 일단은- 추가 힌트 좀 더 주세요. 예, 일단은 뭐 인쇄회로 기판 관련된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합병 관련된 이슈도 있었었고 뭐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간 회사긴 한데 그래도 그냥 저는 주식시장에서 크게 덕을 좀 보고 싶은 종목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힌트가 들어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큰 덕 하면은 제가 중국어로 따드라고 합니다. 궁금하셨는데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요 어떤 종목인지는 프로그램 말미에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4글자 종목인데 이곳 계열사도 다 좋아요라고 합니다. 이 종목 김민재 전문가 저번에는 원익이었는데 이번엔 어디예요? 이거 말씀드리면 종목명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 그 정도예요? 그러면 네. 뭐 지주회사예요? 아니 지주회사는 아니고요. 뭐 네. 자회사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난번에는 제가 원익 머티리얼즈라는 종목 네, 편입드렸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열사 중에서 가장 좀 상승이 안 나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뭐 비매물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업종은 반도체 비메모리예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무 궁금한데 그 힌트 다른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단호하세요. 네, 이 종목은요 또 프로그램 마지막에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가격 전략은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M10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M10 실시간 유튜브로 들어오셔서요 링크 클릭하시고 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참여 방법 알아봤습니다. 다시 상담으로 돌아갈게요. 전화 상담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예, 힘이 없어요. 오늘 좀 힘드셨어요? 네네, 힘들어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키움증권. 키움증권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98,000원에 10%. 98,000원의 비중 10%요? 예. 시청자님 예. 수익 중이신데 어떤 부분이 좀 고민되실까요? 아니, 그래.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있으면 올라갈 수 있나 궁금해가지고. 자꾸 지치게 하는군요. 수익을 예. 보긴 봤는데 좀 쫙쫙 올라가줘야지 기분이 좋은데 조금씩 내려가고 있으니까 조금 지치게 하는 거죠. 예. 혹시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게 한 달
다 돼 갔는가 조금 넘었는가 그러는 것 같는데. 한 달 정도로 그럼 볼게요. 네, 그런 것 같는데요. 네, 한 7월 말에서 한 8월 초쯤인 것 같은데 이때 매수해서 지금 수익 중이긴 하지만 횡보하니까 네. 이 종목 예, 목표가를 어느 정도 봐야 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고마워요. 네. 김민지 전문가 키움증권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쭉 우상향 가능할까요? 네, 쭉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예. 네, 종목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키움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도 계속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계속 이제 금리, 그러니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이상은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재 금리를 계속 낮춰놨기 때문에 뭐 부동산 아니면 주식밖에 지금 재테크 수단이 없어서 돈이 계속 주식시장을 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지금 주가 상승폭이 훨씬 큰 이유도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키움증권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단기간 동안은 좀 횡보하면서 지루한 시간이 될 수는 있는데 추가 상승을 위한 필요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라가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횡보를 거치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지루함을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본 분들은 이제 매도하고 나가게 되세요. 맞아요. 네, 이러한 지금 이 조정을 거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개인 물량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털고 가기 위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기간은 조금 소요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만큼의 조정만 딱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서 추가적인 뭐 가격이 더 빠져서 낙폭이 더 크게 나올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약간의 기다림만 조금만 더 가져가시면 바로 상승 나오면서 추가적인 가격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표가 뭐 간단하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종목은 지금 사실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 지금 전 고점대가 지금 12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가격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대까지 올라갔을 때에도 굳이 무서워서 팔지 마시고 기다린 만큼 수익을 더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12만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수고하세요. 네, 이제 기운을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행이에요. 네, 꼭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님 팬 전화도 연결해봤고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하면은 이번에는 메가 ECS 풀어볼게요. 매수가 44,700원, 비중 10%, 진단 부탁합니다 하고 7958님 연락 주셨네요. 그리고 다음 문자는요. 이번에는 김민재 전문가님 도와주세요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코이버 11,800원에 비중 10%, 반도체주 왜 안 가요? 이렇게 0855님 또 궁금증까지 함께 주셨는데요. 함께 풀어볼게요. 메가 ECS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반사이익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41,850원에 한 2.5% 오늘 오르긴 했지만 최근 약간 하향 추세였네요. 오창호 전문가, 이분 지금 매수가가 살짝 높은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매수 가격이 말씀 주신 대로 좀 많이 높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사셨는데 이 종목이 밑에서부터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시면은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얼마나 높은지 약간은 조금 이제 비싸게 사셨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한 번쯤은 반등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평균 단가가 43,000원까지는 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현재는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인 44,700원에 이제 제가 선을 좀 그려놨는데 얘를 이제 좀 43,000원까지 내려보면은
이제 한번 반등을 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 최근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요선만 뚫으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한 42,500원에서 43,000원 정도인데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셔서 나는 그래도 이 종목을 조금 더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딱 5만 원까지만 이제 절반은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이나 이제 5만 원 선을 이제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네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뚫을 가능성이 좀 높지만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가격이 아래라면은 정말 파워풀하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겠지만 일단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작업이 1차일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호흡기 쪽에서 아주 그냥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직까지는 크게 꺾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확진 속도보다 뭐 치료 속도가 빨라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메가 ECS는 어느 정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 정도에서는 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그때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메가 ECS 풀어봤는데요. 오창호 전문가님이 또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코이버 골라봤는데요. 지금 11,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인데 또 아까 사연에 반도체주는 왜 안 가나요?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김민지 전문가 이 종목은 반도체주인데 아까 반도체주 가져오셨잖아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겠죠? 네, 일단 코이버는 사실 반도체 종목이다 보다는 통신 장비 업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별개로 문의 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보유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드림 시큐리티로 그렇고 오늘 상담 주시는 종목들이 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인 것 같고요. 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살짝 뭐 밀리고 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이 지금 계속 12,000원대 가격대에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단순한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근에 제일 고점대 영역 자체가 이 12,000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지금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여러 차례 12,000원까지 터치했다가 내려갔을 때에는 물량 소화를 잘 하면서 계속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지금처럼 시장 조정 때문에 내려왔을 때 지금 손실 중이시면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비중 더 늘리셨을 때에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이 12,550원이 이 종목의 지금 제일 고가인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높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이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위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일단은 또 홀딩 전략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골라볼게요. 문자함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자함에는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중에서는 우리 기술 풀어보겠습니다. 매수가 1,147원, 현재가는 915원이라고 딱 친절하게 알려주셨고요. 비중은 3%, 매도해야 할까요? 하고 0310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술 지금 정말 종가가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종가가 정말 915원이네요. 오늘 좀 떨어졌는데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오창호 전문가 지금 1,000원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럼 호가가 바뀌잖아요. 네. 지금부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아마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계셨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이제 급등해서 매수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제어 계측을 하는 이제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전 관련해서 남북경협주 쪽으로 좀 분류가 됐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좀 엄청나게 올랐죠. 밑에서부터 거의 한 80% 정도 상승했으니까요. 이유가 그린 뉴딜과 엮였습니다. 이제 요 우리 기술이라는 회사가 이제 해상 풍력 발전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을 심어주는 이제 계약을 이루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요날 아마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1,147원이기 때문에 1,147원 같은 경우는 딱 하루밖에 아마 매수하실 기회가 없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아니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물타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3%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자금이 엄청 크시거나 아니면 보초비용만 투입을 하셨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이 작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이제 20일 이평선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고, 이 종목은 5일선은 일단 휘어졌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이 좀 올라오면서 이 종목과 한번 만나고 1차 반등이 일어날 때 좀 추가 매수를 뭐 7% 정도를 하시면 10%까지 채우시는 대신에 평균 단가가 많이 내려올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3에서 70%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원래 매수하셨었던 가격 근처인 1,100원대에서는 좀 다시 또 비중을 내리시고 줄이시고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비중 많이 실으셨다가요. 나중에 반등 나올 때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그동안 주신 종목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명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부터 리뷰 도와드릴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제일기획, Y솔, ABL바이오, LB세미콘. 오, 광고 회사도 나왔고요. 또 ABL바이오, 바이오주도 나왔고 좀 다양한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였던 ABL바이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바이오 좀 아쉬워요.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지금 최고가 수익률 20% 가까이 됩니다. 지금 8월에 추천 주셨는데도 큰 수익률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각일까요? 네, ABL바이오는 그냥 버틸 각입니다. 오. 네,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단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일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 1상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관계돼 보면 합작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하이파이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오늘 이제 임상이 승인된 만큼 한 달 내에 이제 임상 1상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글로벌 2, 3상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이제 결과는 내년 상반기까지 내놓겠다라는 이제 소식을 냈는데요. 여기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BL바이오가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을 때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ABL바이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하반기 중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당시에 이제 추천 특징주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 이슈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보유하고 목표가는 4만 원 위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도 또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그럼 오창호 전문가 지금 신규 매수는 어떨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오. 합니다. 근데 좀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3,000원 초반대 그리고 나는 가격 괜찮아 그냥 믿고 고 한다 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들어가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뭐 3만 원이 깨진다 하시는 경우에는 추가 매수나 아니면 짧게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신규 매수 가능하긴 하지만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ABL 바이오 리뷰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영진약품, 필옵틱스, 우수 AMS, HLB 생명과학. 어제 우수 AMS 했고요. 또 필옵틱스 100%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영진약품 최근에 유명했던 종목이죠.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거예요? HLB 생명과학 하겠습니다. 아니 이 종목이 최근에 계속 양봉이 쭉 해서 좀 추가적으로 우상향 너무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수익률이 66%가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버틸 각? 네, 버틸 각입니다.
네,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릴 때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개인 한때 이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됐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HLB 형제 중에서도 HLB 생명과학을 굳이 추천한 이유가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매집이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HLB 형제 중에서도 그래서 지금 상승폭이 지금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꾸준히 과거에 급등이 나온 뒤로 주가가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면서 개인들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에도 기존 매물대가 있지만 계속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아까 제가 이 키움증권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거의 못 버티고 매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기간에 따른 이미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처음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매수세가 오히려 이 매도세를 잡아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에서 잡은 만큼 꾸준히 좋은 수익 누적으로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더 큰 수익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오창호 전문가의 ABL 바이오, 기술 이전 등 추가 호재 가능, 목표가 4만 원까지 홀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HLB 생명과학, 아직 수익 실현 노, 추가 상승 보고 홀딩이라고 알려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까? 팔 가겠습니다. 이제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장 공략주의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 4글자 종목이고요. 저도 시장에서 큰 덕을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따더 하니까 사람들이 맞추신 것 같아요. 한글로 뭐죠? 네, 대덕전자입니다. 이제 큰 덕을 보고 싶은 네. 이제 대덕전자인데요.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인쇄회로 기판과 연성 인쇄회로 기판인 PCB와 FPCB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조금 이게 뭐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이 회사의 이제 주 거래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MC넥스 같은 이제 큰 반도체 대형 기업들이고요. 이 주 제품이 이제 인쇄회로 기판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나 아니면 반도체와 같은 각종 전기전자 제품에 이제 필수로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부품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합병과 뭐 분할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재상장이 된 업체인데요. 일단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최고 실적이 현재 예상되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약 172억 원이 예상이 되고 2020년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또 최고 기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내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750억 원 정도가 지금 예측이 되면서 올해 2020년도보다 영업이익이 5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은데요.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5G 쪽으로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과 서버에 쓰이는 이제 반도체가 크기가 조금씩 커지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기판들은 층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기는 커지는데 이제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TV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커지면은 층수를 높여서 이제 기술력을 집약시키는 그것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대덕전자 같은 PCB 업체들, 우리나라의 PCB 업체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매출이 조금 이동된다는 것은 보통 이제 가격과 수량을 곱하면은 이제 뭐 회사의 매출이 나오는데 가격이 늘어남으로써 이제 수량은 조금 줄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 매출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회사가 기술적으로도 좋다는 상황인데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이 조금씩 내려오면서 일단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고점에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인 한 11,000원부터 한 12,500원 아니면 좀 더 길게 본다면 11,000원에서 13,000원까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올해 신고가를 돌파할까라는 질문에는 약간은 조금 한번 반등의 세기나 아니면 나오는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내년까지 좀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52주 신고가는 경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대덕전자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덕을 드리고 싶네요. 후. 자,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글자 종목이고요. 삼성 SDI와 무슨 사이라고 하는데 무슨 사이죠? 네, 그냥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사이였네요. 네. 네, 사실 뭐 제가 힌트를 딴 걸 가지고 왔었는데 그게 더 재미가 없어서 아마 작가님이 네. 바꿔주신 것 같아요. 오. 일단은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면 이제 신흥 SAC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 삼성 SDI로 납품하는 업체 중에 상신 EDP라는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제 삼성 SDI 쪽으로 또 납품하는 신흥 SAC라는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배터리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전류 차단 장치를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성 SDI 쪽으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업체인데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폭이 덜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 60% 가까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그럼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어떤 것이냐라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이제 BMW라든지 폭스바겐 쪽, 이 주요 고객사 쪽에서도 이 전기차가 꾸준히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그냥 단순하게 10% 구간으로 잡아드리겠고요. 49,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만원입니다. 뭐 4만원까지 내려올 가능성 뭐 거의 없다라고 사실 보고 있고요. 내려오면 뭐 적극적으로 더 사시면 된다. 그리고 49,000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쉬지 않고 올라갔었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광복절 집회 때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되돌림이 나왔고요. 오히려 이럴 때 이렇게 시장의 눌림 덕분에 매수를 놓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를 원하시는 분은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상장된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도 충분히 갱신이 가능하다. 즉 55,800원이 이 종목의 가장 높은 가격인데 여기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은 신흥 SEC였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49,000원으로 설정 도와주셨고요. 더 갈 수 있지만 일단 알려주셨고요.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알려주셨네요. 하지만 뭐 떨어지면 더 사세요라는 관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인데요. 4글자 종목에 이곳 계열사도 다 좋아요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계열사 추가 힌트 더 주세요. 네, 일단은 상장된 회사가 총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만 지금 주가가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즉, 뭐 어차피 종목명이 공개가 될 테니까 이 종목에 대한 이름은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TCK라는 회사 역시도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KC라는 회사 역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 반도체 종목 왜 안 올라가냐라고 질문이 있으셨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일단 순환매가 좀 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올라간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게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이제 2017년에 분사를 인적 분할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쪽에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지금 반도체 쪽으로 더 실적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 평택 EUV 뭐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FST라든지 SNS텍 이런 종목들이 EUV 노광 장비 업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만큼의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까 오 전문가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반도체를 이제 점점 적층, 즉 쌓아가는 기술이 결국은 가장 선도적인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이 적층 수가 많아질수록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이 히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가 자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비중이 많이 줄었는데 반도체 쪽이 실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퍼밸류 현상으로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힌트 좀 어려운데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모도투자그룹의 오창록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도 4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